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앙데르센 단편선에 수록된 눈의 여왕에 대한 7가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의외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주 성질이 사나운 호브고블린, 즉 악마나 다름없는 존재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느 날 이 악마가 요상한 힘이 있는 거울을 완성했어요. 이 거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틀어 비췄다고 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쪼그라들어 보이지 않고, 반면에 아무짝에 쓸모없고 추한 것은 도드라지면서 훨씬 더 추하게 보였죠. 심지어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선한 생각도 이 거울에서는 음흉한 미소로 보였다고 합니다. 악마는 이 발명품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악마의 학생들인 호브고블린 학교, 악마들은 이 거울을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그러다가 악마들은 급기야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 신과 천사를 조롱하려고 했죠. 하지만 거울이 너무 끔찍하게 웃더니 그만 악마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지면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잘게 깨진 조각들이었어요. 어떤 조각은 모래알보다 더 잘게 깨져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일단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을 왜곡시켜 사물의 오직 나쁜 면만 보게 했죠.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유리 조각이 마음속에 박히기도 했는데, 심장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무척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 조각들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열쇠가 된답니다. 큰 도시에 게르다라는 소녀와 카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남매는 아니었지만 남매만큼이나 서로를 퍽 아꼈죠. 두 집은 다락방이 서로 붙어 있었는데 창문이 서로 마주 보았고, 창밖에는 장미나무가 심겨있는 텃밭 상자가 있었어요. 이 장미 덤불은 마치 꽃담장처럼 보여서 두 아이는 장미 아래 앉아서 재미있게 놀곤 했죠. 겨울이 되면 창문에 성에가 끼었지만 아이들은 구리 동전을 뜨겁게 달구어서 성에가 낀 창문에 가져다 대곤 했습니다. 그러면 친근한 눈동자가 그 동그라미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소녀의 이름은 게르다, 소년의 이름은 카이였어요. 할머니는 눈보라를 보며 하얀 꿀벌이 떼지어가는 것 좀 보려무나 하고 말씀하셨고, 아이들은 눈의 여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눈의 여왕은 가장 크고 겨울밤 동안 거리를 날아다니며 창문을 엿보는 존재였죠. 카이는 장난스럽게 소리쳤어요. 들어오게 하자. 내가 뜨거운 난로 위에 놓고 확 녹여버릴 테니까. 그날 저녁 카이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가장 큰 눈꽃 하나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눈의 여왕으로 바뀌었어요. 여왕은 아름답고 우아했지만 얼음처럼 반짝였고 평화로움도 고요함도 없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창문을 향해 손짓했고 카이는 겁을 먹고 펄쩍 뛰어내렸죠. 이듬해 여름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을 때 카이와 게르다는 함께 성가를 불렀습니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그런데 어느 날 카이가 소리쳤어요. 아, 내 가슴이 아파. 눈에도 뭐가 있어. 바로 마법의 유리에서 나온 조각이었습니다. 그 유리 파편은 카이의 심장까지 뚫었고 심장은 곧 얼음덩이로 변하기 시작했죠. 고통은 멈추었지만 카이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카이는 게르다에게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못생겨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는 갑자기 아름다운 장미들을 비뚤어지고 추하다고 비난하며 꺾어버렸습니다. 카이는 온 영혼을 다해 자신을 아끼는 사랑스러운 게르다조차 놀려댔고 사람들의 이상하고 추한 것들만 흉내내는 소년이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눈과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카이는 커다란 돋보기로 눈송이의 완벽한 모양을 감탄하며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아이들이 노는 광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 새하얀 커다란 썰매가 다가왔어요. 카이는 재빨리 자기 썰매를 그 뒤에 묶었죠. 마부는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카이가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끄덕여서 붙잡게 했습니다. 썰매는 바람처럼 마을 입구까지 내달렸고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어요. 눈의 장막이 걷히고 마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눈의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은 카이를 자기 썰매에 앉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이 입맞춤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심장이 얼음덩이였던 카이의 심장까지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두 번째 입맞춤으로 카이는 게르다, 할머니, 집 모두를 잊었습니다. 눈의 여왕은 세 번째 입맞춤은 거부했어요. 그랬다가 너는 죽을 테니까. 카이에게 눈의 여왕은 이제 완벽하게 아름다워 보였고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구름 위로 날아올라 긴 겨울밤 내내 눈 덮인 대지 위를 활강했어요. 카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했지만 게르다는 믿지 않았어요. 마침내 봄이 오자 게르다는 빨간 구두를 신고 강가로 내려가 카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면 구두를 주겠다고 했죠. 배는 묶여있지 않았고 게르다는 양말만 신은 채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게르다는 강둑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울긋불긋한 창문이 달린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지팡이에 기대선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노파는 게르다를 집으로 데려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이 노파는 마법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지만 나쁜 마녀는 아니었어요. 그저 귀여운 게르다를 곁에 두고 싶었죠. 노파는 게르다가 카이를 떠올릴까봐 마당의 장미 덤불 전체에 지팡이를 가리켜 시커먼 흙 속으로 가라앉게 했습니다. 게르다는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여러 날을 행복하게 보냈고 카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느 날 게르다는 노파의 모자에 그려진 아름다운 장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노파가 진짜 장미는 사라지게 했지만 모자의 장미는 깜빡했던 거죠. 이 장미 그림을 보고 게르다는 마침내 카이를 생각했어요.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장미 덤불이 가라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지자 장미 덤불이 다시 올라오며 무성하게 피어났습니다. 장미는 카이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주었어요. 게르다는 다른 꽃들에게도 카이의 소식을 물었지만 꽃들은 오직 자신의 화려하거나 슬픈 동화만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게르다는 깨달았어요. 꽃들은 자기들 노래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내게 들려줄 소식이 없어. 게르다는 재빨리 마당을 벗어났고 밖은 이미 늦가을이었습니다. 게르다는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했음을 깨달았죠. 우울한 길 위에서 게르다는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를 만났어요. 게르다가 카이 이야기를 하자 까마귀는 카이가 어쩌면 공주와 함께 살고 있어서 게르다를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까마귀는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왕국에 무척 똑똑한 공주가 있었고 공주는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신랑감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랑감으로 어떤 어린 사람 하나가 궁정으로 과감하게 걸어 들어갔다고 했죠. 카이가 틀림없다고 확신한 게르다는 까마귀에게 성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어요. 까마귀는 약혼녀와 함께 게르다를 몰래 왕실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빨간 침대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카이가 아니라 목만 카이를 닮은 왕자였어요. 왕자와 공주는 게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겼고 까마귀들에게도 상을 주었죠. 게르다는 그곳에 머무르는 대신 카이를 찾기 위해 작은 마차와 신발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를 멋지게 입혀 황금 마차에 태워보냈습니다. 마차는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고 이 화려한 마차는 곧 산적들의 눈에 띄었어요. 산적들은 게르다를 붙잡았고 나이든 여자 산적은 게르다를 해치려 했지만 그녀의 딸인 산적 딸이 개입해서 막았습니다.
산적 딸은 게르다를 자기 침대에서 함께 자게 하고 게르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방에는 비둘기들과 함께 술록 한 마리가 묵혀 있었죠. 밤이 되자 숲비둘기들이 구구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카이를 봤어. 하얀 암탉이 그 아이 썰매를 끌었어. 카이는 눈의 여왕의 썰매에 앉아 있었어. 술록은 눈의 여왕의 본거지가 북극 근처의 성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산적 딸은 게르다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고 다음날 잠든 엄마를 피해 술록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산적 딸은 게르다를 술록 등에 태우고 털신발과 엄마의 장갑 그리고 빵과 햄을 챙겨주었죠. 술록은 밤낮으로 달려 라플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허름한 오두막에는 라프족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여인은 종이가 없어 말린 대구 위에 정가를 적어 핀마크에 사는 핀족 여인에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술록은 게르다를 태우고 핀족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핀족 여인은 대구에 적힌 글을 읽은 다음 그것을 수프 냄비에 넣어버렸죠. 술록은 핀족 여인에게 게르다에게 남자 12명만큼의 힘을 주어 눈의 여왕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핀족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카이가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에 눈의 여왕의 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다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저 애한테 줄 수 있는 힘은 저 아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힘보다 크지 않아. 인간과 짐승들이 저 아이를 도우려 하는 거 안 보이니? 이 넓은 세상에서 저 아이가 애초에 맨발로 이렇게나 멀리까지 온 게 안 보여. 그 힘은 저 아이 마음속에 들어 있어. 저 아이는 아주 사랑스럽고 순수하거든. 핀족 여인은 술록에게 게르다를 눈의 여왕 성 근처의 붉은 베리 관목에 내려놓고 즉시 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게르다는 신발과 장갑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땅에 서 있었고 눈의 여왕의 선발대인 괴기스러운 눈송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눈송이들은 흉측한 호저나 따리를 튼 뱀, 뚱뚱한 곰처럼 보였죠. 게르다는 주의 기도를 읊조렸고 그녀의 입김은 구름처럼 얼어붙어 작은 천사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창으로 끔찍한 눈송이들을 물리치고 게르다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게르다는 마침내 눈의 여왕의 궁전으로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눈의 여왕의 성은 휘몰아치는 눈과 바람으로 지어졌고 텅 비고 차가웠으며 즐거움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성 한가운데에는 이성의 거울이라 불리는 꽁꽁 언 호수가 있었고 눈의 여왕은 그 위에 앉아 있었죠. 카이는 추위에 새파랗게 변했지만 얼음으로 변한 심장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뾰족한 얼음 조각들을 맞추어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눈의 여왕은 그 단어를 알아맞히면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카이는 그 단어를 결코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눈의 여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게르다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게르다는 카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꼭 껴안고 울부짖었어요. 카이, 사랑하는 카이. 마침내 널 찾았어. 카이는 꼼짝 않고 차갑게 앉아 있었지만 게르다가 쏟아낸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몸에 떨어져 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눈물이 얼음 덩어리를 녹이고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을 태워 없앴죠. 카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눈에 박힌 유리 조각도 씻겨나왔습니다.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고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어요. 여기 정말 춥다.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어. 이들의 행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옆에 있던 유리 조각들이 점차 지쳐갔고 마침내 하나의 패턴으로 떨어져 눈의 여왕이 찾으라고 했던 바로 그 단어 영원을 만들었습니다. 카이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었죠. 게르다는 카이에게 입을 맞추어 건강을 되찾게 했고 둘은 손을 잡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따뜻했어요.
술록과 그의 짝을 만나 우유를 마셨고 핀족 여인과 라프족 여인의 도움으로 옷과 썰매를 얻었죠. 초록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술록과 작별하고 걸었습니다. 숲에서 그들은 말을 탄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 권총을 찬 이 소녀는 바로 산적 딸이었죠. 산적 딸은 게르다를 한눈에 알아보고 재회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에게 누군가 널 위해 지구 끝까지 달려갈 만한 가치가 너한테 있는지 정말 알고 싶네라고 농담을 건넸고 둘의 이야기가 잘 풀렸음에 기뻐하며 헤어졌습니다. 카이와 게르다는 마침내 자기들의 마을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둘은 한 가지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죠. 카이와 게르다는 지붕 위 장미 아래 앉아 손을 잡았고 눈에 여왕이 살던 차갑고 호화로운 궁전의 기억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성서를 읽어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둘은 마침내 자신들이 부르던 오래된 성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그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험난한 여정과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왜곡된 시선을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카이와 게르다처럼 세상에 추하고 나쁜 것만 보게 만드는 얼음 조각에 현혹되지 않고 사랑과 순수함을 잃지 않는 마음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장미꽃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